자, 이번에는 임성섭의 만세전 9번부터 11번 지문 풀이 과정 한번 보여줄게. 자, 보기에 보면은 임성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자, 현실 인식은 그냥 현실을, 즉 일제강점기겠지,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고,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단과 대비되는 개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즉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게 어떤 근대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제시된다,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자, 근대 소설과 이제 고전 소설의 무조건은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어떤 특징의 차이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의 우선하는 집단의 가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국가에 충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근대로 오면서 어떤 개인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지금 이 얘기가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얘기들은 들을 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편하게 생각해주면 돼. 자, 어쨌든 계속하면 1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한다. 즉,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을 사용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지적 시점을 잘 사용하게 되겠지. 자,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했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의 근거와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했는데, 자, 이 사람의 문학적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은 어떤 생활적인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고 흔적이고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성석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자, 좀 어려운 말이 써 있는데, 생활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이라는 게 뭔지 좀 연결을 시켜보면, 생활, 보통 문학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은 약간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 먹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어떤 관념적 가치, 예를 들면 옛날 고전 문학에 있었던 어떤 충이라든지 아니면 효라든지 이런 가치에서 이런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좀 근대적이고 현실적인 가치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관념적 가치보다는 전근대적 가치라고 할게. 전근대적 가치보다는 생활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좀 더 관심을 둔 소설이 우리가 앞으로 읽을 소설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는데, 10번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 법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소설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지.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우리는 읽기 시작할 때 어떤 현실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같은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어떤 생활에 대한 고민도 생각해봐야 돼. 소설을 읽을 때는 이렇게 주어지는 키워드들을 이제 어디에서 어떤 키워드나 어떤 장면이랑 연결시킬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봐야 돼. 자, 독해 시작해보면,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자, 천대를 받다,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계속 읽어볼게. 무슨 소린지.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핍박은 면할 수 있다. 자,
저편에 호감을 사는 게 저편한테 호감을 사는 게 천대를 받는 것과 좀 관련이 있겠지. 웃기기만 하면, 즉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어도 얻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인식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속으로는 요놈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계속 지금 좀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천대를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문장들이 계속 나와 있지.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그리고 비굴. 자, 전반적으로 약간 천대를 받거나 비겁한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네.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이라는 말이 나왔지. 생활방도고 현명한 처세술이다. 아, 드디어 나왔구나. 자, 뭐야? 자, 생활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이 사람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리한 생활방도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표현된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실상 생각하면 우리 조선 사람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라 봉건적 성장과 관료는지 밑에서 덮개 감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 더 심해지고만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생활이다. 자, 현재 딱 여기까지 읽고 너네가 해야 되는 생각은 이 말을 하는 인물은 조선 사람들의 처세술이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있지만 약간은 비판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구나 정도를 느낄 수만 있으면 돼. 이게 대놓고 비판이어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우리 생활에 대해서 약간 자조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고 자조에 약간 비판이 녹아있는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소설을 독해줬으면 좋겠어. 자, 어떻든지 그저 내 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살아갈 수 있겠죠. 자, 내 지인은 알아둬야 돼. 일제강점기 문학에서 일본인이라는 말로 계속 나오고 있어.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돌려다보고 나서 이제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자, 이 청년이 한 말이겠나봐. 다시 말을 잇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 두 개는 청년이 한 말이네. 가령 공동묘지 나왔네.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좋든 싫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청년은 공동묘지에 대해서 좋든 싫든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냐.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냐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내지의 법이 있다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왜 이 장돌뱅이가 청년인가봐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자,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까 형님한테 설법을 듣고 또 이러한 질문, 아까 형님한테 이 공동묘지와 관련한 설법을 들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자.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 자,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대해서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아마 요사이 경향에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자, 이 사람은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꽤 화제거리가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나는 한번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순 없었다. 일본에도 용종묘지가 있긴 있다 라고 나 역시 누가 듣지는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둠치를 한둥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일본 사람과 나하고 같이 오른 양목제 편을 돌려다보았다. 자,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목소리를 한층 낮춰 다시 말을 잇는다라는 부분에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 두 사람 둘 다 조선 사람이지. 이게 위에서 나오는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서 읽자.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한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지금 나라는 인물은 공동묘지법 자체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염려를 하고 있다 정도로 객관적인 상황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리가 됐으면 잘했어. 자,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거 청년이겠지.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 좀 다르겠죠 하니까 이건 나겠지. 그야 좀 다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타고남은 목구멍 뼈라든가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 뭐 이제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이제 넓은 터전, 이거는 무덤이겠지. 자자다가는 무덤만 남지 않겠냐.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오마노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한 소리는 무덤만 많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소리고, 묘지를 간략하게 해서, 즉 화장을 해서 남는 땅은 누구한테 가겠냐라는 생각, 즉 어쨌든간 내 건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과 비슷하겠지. 그리고선이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불살라버릴 수 있겠냐. 이건 청년의 이야기겠지. 약간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괜찮겠네.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끄떡끄떡하면서도 반대를 한다.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이건 나겠지. 자, 무슨 상관이 있겠냐. 예전에 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방부제를 쓰고 석관까지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 자, 뭐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이집트지,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르밖에 되지 않고 영화서를 본 거면 송장한테 뭐 이런 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런 걸 하면 어디다 쓰냐라고 하는 걸로 봐서 죽음 후의 어떤 장례 절차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공동묘지법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다만 매장 풍습에 대해서 과한 매장 풍습에는 비판적이구나, 이 정도로 이 사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지. 내 앞에 앉았는 장군, 청년이겠지. 자,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런 게 있냐 하고 멀거니 앉았다. 부모를 생사장제의 예로서 받들어야 할까 더 말할 거 없다. 즉 살아계실 때 잘 대해주는 것은 이제 더 말할 것 없지만 예로라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공동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근본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수치례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라는 것도 우선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 이 부분은 산소치레,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레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확실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됐냐. 연통 밑에 씻는 것은 모른다고 깝살릴 것을 다 깝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죽은 뒤에 파묻힐 것부터 염려라고 해서 앉았을 때냐. 지금 중요한 것은 공동묘지법이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지. 나는 형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했다. 자, 이게 형님의 설법을 좀 추측할 수 있게 해주지. 형님이 나한테 이런 청년과 비슷한 가치관을 계속해서 얘기했었겠지. 자, 이렇게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풀이 진행해보자. 자,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건 맞지만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지. 서로 이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어떤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 특히 청년은 나한테 약간 궁금해서 물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을 심화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냉소적이고 해학적 어조. 자, 냉소적인 건 확실하게 맞는데 해학적인 어조가 일단 보이진 않거든.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맞아. 해학적 어조가 느껴지지 않을 텐데 아마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나면 지나가도 괜찮아. 해학적 어조를 찾아다니지만 말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어휘, 이런 거는
내지인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내신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면 알고 있을 텐데 주인공의 현실 비판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주인공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고 내지인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내지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가는 좀 확신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것들은 내지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지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3번 선택지 좀 더 빼먹어서 얘기하면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어휘가 딱 생각나는 게 일단 내지인이랑 그리고 공동묘지법 이런 것들이 있겠지. 왜냐하면 당시에 화제가 되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내지인을 비판하는가? 딱히 그렇진 않아. 내지인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내지인이 아니라 조선인의 태도 아니면 인식 같은 것들이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게 현재 장면에서 주되게 부각되진 않았지. 공동묘지법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공동묘지법은 별로 관심이 없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도의 인식인 거지. 그 어휘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지나가 주자.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이건 개소리지. 형님과 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형님이 했었던 얘기를 좀 회상하거나 좀 생각하면서 아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형님과 나를 통해서 고조되고 있진 않지. 그리고 청년과 나는 대결의식이 딱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하고 있다. 자, 이질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동묘지법에 대한 공동묘지라기보다는 매장 풍습에 대한 이질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 이거 보면은 난 너네가 이거를 같이 좀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거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는 게 너네 문제풀이에서 반드시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생활은 이질적인 시선은 이 생활은 매장 풍습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지. 우리가 지금 매장 풍습 때문에 못 살게 된 거냐, 뭐 공동묘지법 때문에 못 살게 된 거냐 이런 거니까 이것의 대비를 통해 우리가 지금 못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끌어가고 있으니까 얘가 완벽하게 답이 될 수 있겠지. 이 문장이 선택지 5번으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를 너네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10번 문제로 갈게. 공동묘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공동묘지법 자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별로 관심은 없어. 매장 풍습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공동묘지법 자체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 다만 좀 걱정은 하고 있지. 뭐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정도.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될 거야. 화장을 하게 되면 묘지였던 땅은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뭔 소리야? 묘지였던 땅은 어떻게 보존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우면 되고 공동묘지법과 관련한 자신의 정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 자, 완벽하게 나왔지. 사실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거는 딱히 써있진 않지만 애초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꼭 선택지에 써줄 필요는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아까 눈치 보는 부분이 선택지에 써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청년과 마찬가지로 제도화를 조금 원하고 청년은 별로 원하고 있지 않아. 사람들에게 공동묘지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할 리도 없지. 애굽의 공동묘지 관습에 예를 들긴 했어. 화장의 장단점을 이야기했다. 별로 장단점을 이야기하진 않고 그냥 매장의 문제점 정도만 얘기하고 있지. 매장의 문제점이 화장의 장단점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11번으로 갈게.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줌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처세술에 대해서 성찰하며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선인들의 처세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자조적인 그런 평가를 했지.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 작가는 조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자조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이 생활 철학이 뭐였어? 이거 조금 이따 생각하고 선택지부터 읽어보면은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 자,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 일단 이런 게 있는지 없었는지가 조금 이제 의문인데 어쨌든 이걸 옹호했다라고 선택지가 말하고 있고 개인의 발견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한다. 자, 우리는 이 선택지를 풀려면 앞부분을 무조건 해석해야겠네. 자, 생활 철학으로 가자. 생활 철학으로 가면은 아까 전에 발견했던 부분이 여기였거든. 이러한 생활 철학 도대체 우리는 이거겠지. 이거겠지. 이거 공포, 경계, 미공과 식부록, 비굴 이런 게 생활 철학이야. 자,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지. 답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지문이었어. 자, 다음 작품은 다음 지문으로 할게. 아니 다음 영상으로 할게.